사조영전 32와 33화입니다. 곧 피바람이 몰아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부리들을 구원하고자 나타난 귀인 세계관 최고 바보 사고가 악당들을 막아섰습니다. 사고의 깜짝 등장에 놀랐던 게 화가 났던 양자홍은 그대로 사고의 코에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때문에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고 말이죠. 악당들은 이참에 사고 먼저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VMR 238루에 등장한 진정한 구원투수가 등판하였으니 선동열 임창용 구대성보다 돌멩이를 더 잘 던지는 황약사였습니다. 이제부터 악당들은 먼지 나도록 처먹기 시작하는데 황약사의 탄지신통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사고 보고도 널 때린 놈을 3배로 갚아주라 하였고 그 말에 신나서 사고는 즉시 양자홍에게 향했습니다. 이미 탄지신통에 혈도를 집힌 양자홍은 꼼짝 못하는 상황. 그대로 사고에게 코를 3방 얻어맞고는 질질 짜기까지 하는 양자홍이었습니다. 실은 이때 양자홍은 누열의 주먹을 얻어맞아 눈물이 났던 것이었지요. 그 후에도 황약사에게 개처럼 쳐맞고서야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원작에서는 여기서 후통의 한 팔을 뜯어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황약사가 다시 탄지신통으로 모두들의 혈도를 풀어주자 육건영은 즉시 달려와 절을 하며 사조님께 인사를 올렸고 손부리도 복권을 취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전진파의 손불 나부랭이. 실은 아까 귀원장을 무시했던 것을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황약사의 말에 욱하며 손보리가 대들어 왔습니다. 허나 어찌 600인력 황약사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훨훨 날아가서는 어느새 문 앞까지 튕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부상을 입히지 않고 사람을 날려버리는 이 장력은 실로 엄청난 무공인 것이라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밀실한 황룡도 아비 황약사가 온 것은 반가웠지만 지금은 곽정의 치료가 무엇보다 먼저였기에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황약사는 육관영과 정료가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여기서 지금 당장 혼례를 올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깜짝 결혼이 싫지만은 않았던 육관영이었지만 입으로는 전진교 2대 제자에게 제가 어찌 난 출신이나 격식을 가장 혐오한다. 또한 넌 도화도의 손제자가 아니겠느냐. 정료가에게도 혼례를 올릴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계속 침묵으로만 일궐하자 침묵은 곧 수락 아니겠느냐 하더니 심지어 여기서 당장 너희들의 신방을 차리라고 했고 그대로 사고와 함께 밖으로 나가 주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쉽다 쉬워. 곽정과 황룡도 황당하긴 했지만 재밌는 구경을 한 셈이었죠. 결국 황약사의 강제 중매에 이어 1성급 흑집 여인수까지 제공받게 되자 이렇게 포개지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광경은 곽정과 황룡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줄줄 새던 곽정이었지만 이 야릇함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젠 돌 붙여라도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지경. 혹여나 주아인마가 올까봐 말려봤지만 소용없게 되자 황룡은 연희갑의 가시로 사정없이 찔러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하반신으로 더는 피가 쏠리지 않게 혈도까지 찍어서야 곽 정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사과하며 부끄러워하는 곽정에게 괜찮다며 위로까지 해주는 15세 황룡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엿한 부부가 된 육관영과 정료가는 곽정을 찾아 동네를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아직도 쫓고 쫓는 것을 계속하고 있던 주백통과 구양봉, 황약사도 이들을 보더니 쫓는 것에 합류하였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오늘도 운공을 하고 있었고 말이죠. 헌데 손부리가 전진칠자 사형들한테 쪼르륵 가서 황약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일러 바쳐버렸고 또 우연히 전진칠자와 마주친 양강이었는데 곽정 얘기가 나오자 곽정이 황약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뻥을 쳤죠. 솔직한 말로 완한홍렬은 실드가 쳐지는데 양강은 좀 빡시긴 합니다. 이 말에 전진칠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구척이 마옹 왕초일은 곽정을 끔찍히 아꼈으니 황약사를 찾아가 복수할 심산으로 즉시 바보소녀 객잔에 찾아갔습니다.
전진교 일대 제자들 7명을 가리켜 전진칠제라 했으며, 이렇게 이 객잔에 다 모여있다는 것은 곧 큰 사단이 벌어진다는 뜻이었죠. 객잔에서 황약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꿩 대신 닭도 안 되는 이가 등장해버렸습니다. 바로 구라대마왕 구천인이었습니다. 호구 아저씨 마옥은 그저 구천인을 무림의 대선배라고만 생각했고, 그러기에 주백동이 황약사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에 홀랑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진교 사제 손부리 구타 사건, 준 전진교인 곽정 사망 사건, 전진교 사숙 주백동 사망 사건 모두가 황약사에게 정립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전진칠자는 오늘 황약사와 사생결단을 낼 작정이었습니다. 전진교 입장에서는 황약사는 강호의 해악이 맞았을 터. 그런데 기다리던 황약사 대신 매초풍이 오다니. 장님이었지만 엄청난 살기를 느낀 매초풍은 번쩍 뛰어 2층 난간으로 올라섰습니다. 너희 누구냐? 전진칠자 올시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 사부 황약사를 처단할 것이다. 그 말에 발광하며 전진칠자에게 덤벼드는 매초풍이었습니다. 개개인으로 싸웠다면 매초풍이 가볍게 이겼겠지만 전진칠자가 청강복두진을 쓰게 된다면 얘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한편 여전히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주백통이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무공을 잃은 홍칠공을 황궁에 그냥 놔두고 왔다는 게 이제야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죠. 하여 달리기 시합을 그만두고 서둘러 황궁으로 가버렸고, 때문에 봉쳐버린 황약사와 구양봉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고의 객잔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객잔하는 벌써부터 메타작의 향연이었습니다. 청강복두진의 위력은 가공할 수준이었고, 매초풍이 긴 채찍으로 대들어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하를 호령하던 초절정 고수 매초풍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순간 황약사가 나타났습니다. 황약사는 이 후배들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했는데 되려 전진칠자는 무서운 살기로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황약사는 이 자들이 왜 그럴까 하며 쳐내기만 했지만 점차 그냥 방어만 해선 안 될 상황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구양봉도 이곳에 도착했고 상황을 지켜보니 전진칠자가 전혀 밀리지 않은 전세였습니다. 황약사도 결국 화가 차올랐고 청강복두진을 깨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천하우절 황약사조차 우위를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호각인 상황, 그리고 이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곽정, 구음진경 구결과 이들의 싸움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곽정은 250인역에서 300인역으로 무공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청강복두진은 왕중양이 생전에 만든 것이었고 전진칠제의 개개인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파해법을 만들 수 있는 황약사조차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그렇게 이 싸움은 반나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젠 누가 먼저 지치는가의 싸움이었는데 이런 면을 보면 황약사가 약 우세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전진칠제 중 손불이 담차단 유처연은 실력이 좀 떨어졌고 이들을 집중 공격하여 한 명만 쓰러뜨리면 청강복두진을 깨뜨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지켜만 보던 구양봉 역시 이를 알고 있었고 이참에 전진칠자와 기력이 빠진 황약사 모두를 해칠 심산이었습니다. 하여 구양봉에게 제일 먼저 잡아먹힐 타겟으로 담처단이 정해졌고 그대로 구양봉의 엄청난 장력이 적중되어 나가 떨어지자 그 즉시 청강복두진은 와해돼버렸습니다. 이에 황약사가 웬 참견이냐고 버럭 화를 냈는데 구양봉은 이젠 당신 차례요 라고 하더니 한마공으로 기력이 빠진 황약사를 덮쳐왔습니다. 그 순간 매초풍이 구양봉의 수를 잃고는 몸을 날려 구양봉의 한마공을 대신 맞아 주었습니다. 노동물, 네 놈이. 황노사, 난 당신을 돕고자 했던 것이오. 그럼 다음에 봅시다. 그렇게 구양봉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담처단은 구양봉의 장력 한 방으로 그대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청강복두진이 깨진 전진칠자는 황약사에게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기에 당신은 불구대천 원수라고 악담만을 남긴 채 담처단을 데리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황약사는 서둘러 매초풍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허나 매초풍은 이미 사선을 넘은 듯 보였습니다.
매조풍은 나무님을 다해 황약사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더니 스스로 두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일 중에 두 가지 일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풍아, 남은 두 가지 일은 개의치 말거라. 또한 넌 오늘부터 다시 도와줄 사람이다. 그 말에 환하게 웃고는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저를 쿵쿵 올렸습니다. 그리곤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순간 황약사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이 후회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육관영과 정료가가 돌아왔을 때 객잔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객잔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숨어있던 절름발이 구양극도 있었네요. 다리를 못 쓴다고 하여도 육관영과 정료가 정도는 놀잇감 수준. 순식간에 혈도를 짚어 제압하고는 두 사람을 농락하기 시작하는데, 스케일이 남달랐던 구양극은 정료가의 혈도를 다시 풀어주고는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신랑을 죽이겠다고 하였으니 정료가의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하게 옷 한번 벗고 남편을 살리던지 아니면 이처럼 칼을 뽑아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하던지를요. 구양극은 재빨리 다시 혈도를 짚어 자결을 못하게 하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희롱하려 했는데 방해꾼 바보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해는커녕 이들을 지켜보다가 한다는 소리가 수박 언니 수박 다 먹었어, 또 먹을래?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밀실 문 앞에서 계속 수박 언니를 불러댔습니다. 황룡은 수박 언니가 맞긴 했었습니다. 융아 어쩌지? 이를 유심히 지켜본 구양극이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바보소녀를 살살 꼬드겨 밀실 문을 열게 만들었으니 그렇게 황룡과 전 약혼자 구양극의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꼴을 보니 곽정은 부상을 입어 꼼짝 못하는 것 같았고 그럼 황룡을 차지하는 건 쉬운 일이라 생각했죠. 황룡에게 손을 뻗는 순간 타구봉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이 타구봉에 얻어맞기 시작했고 꽤나 아프긴 했지만 황룡 해바라기 구양극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서 타구봉에 맞서더니 타구봉을 잡아채서 뺏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타구봉법을 습득하면 절대적으로 타구봉을 뺏기지 않는 법인데 손을 뗄 수가 없기도 했고 계속 앉아 있어야 했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수 무공은 황룡 150, 구양극 150으로 대등했기에 타구봉만을 뺏으려고 혈안이었던 구양극에게 반격할 수 있었고 장력을 적중시켜 구양극을 밀실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밀실 문을 재빨리 닫았고요. 아팠지만 놔줄 생각이 없었던 구양극이었는데 또다시 객잔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양강의 임자 모겸자였습니다. 양철심의 시신을 안장하러 우가천에 왔다가 들린 것인데 혈도에 집힌 사람들을 보자 불안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결국 모겸자도 혈도에 집히고 말았고 이렇게 모겸자와 재회하자 싱글벙글이 돼버린 구양극이었습니다. 미녀들을 양손에 끼고는 재수가 박 터졌다고 생각했죠. 후각충 구양극이 정료가의 채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모겸자의 몸도 훑었습니다. 마침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된 한 사람, 바로 양강이었습니다. 혈도가 집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모겸자는 눈빛으로 구원을 청했고 구양극도 양강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양강은 태연히 미소로 응답했죠. 양강과 모겸자 사이를 모르고 있던 구양극은 잘됐다며 소왕야, 이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보시지요. 과연 양강은 어떻게 모겸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조용전 32화 33화가 끝났습니다.